태형발 건설업 위기에 취득세, 양도세 감면 카드 나올까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건설업 지원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뭐 추측성 기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 정부가 태형건설 후폭풍 차단을 위한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세제 감면 카드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과거 금융위기 때 시행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감면이 대표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업계에서는, 건설업계에서는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건설업 위기 진화를 위해서는 수요 진작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왜? PF 지원 대책이 나와도 미분양이 적체되면 부실 사업장이 속출하고 공급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예, 그렇죠. 자, 지금 요 기사, 요 내용이 제 생각에는 요 전체 기사를 갖다가 꿰뚫고 있는 내용인데, 자, 현재 그 건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진 영향은 수요 측에서 찾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안 팔린다는 것들이죠. 대형 아파트나 그 대형 메이저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거나 겨우겨우 팔릴까, 중소건설사에서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대부분 미분양을 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양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들이죠. 중소건설사는. 왜? 지으면은 미분양이니까.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당장 양정 아뜰리에 933 거의 미분양이죠. 예. 그러한 소규모 단지는 지금 미분양들이 제법 많거든요. 근데 전체 미분양 숫자로는 아직 미분양 숫자가 급증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워낙 겁이 나니까 분양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형 건설사 빼고는. 소형 건설사들은 지금 분양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2일, 오늘이죠. 어제죠.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건설업 종합 지원 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이 조율 중이다. 이 대책에는 건설업 투자 확대와 함께 PF 지원 펀드 증액, 옥석 할인 등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관건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카드가 포함될지 여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전에 미분양 주택들에 대해서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 미분양이 쌓였을 때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해결을 했는가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한 해죠, 그죠? 그때는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시 기본 세율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했다. 한마디로 지금 세제상에서 혜택을 줬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2009년도에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은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09년 이 당시에 미분양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5년간 양도세를, 양도 차익이 난다 하더라도 양도세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내가 미분양 주택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5년 뒤에 2014년까지 그 주택을 갖다가 보유하다가 팔았는데 양도 차익이 살 때는 5억이었는데 팔 때는 6억이 되었어요. 1억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 차익이 있으니까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특혜를 준 거죠. 양도세를 안 받겠다. 근데 그것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0% 면제를 해줬다는 거고, 과밀 억제권형 수도권이겠죠. 여기는 60%를 감면해줬다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제상의 혜택을 줬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 건설업 종합 지원 대책에 이것들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가 좀 관심사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의 건설업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서는 수요 진작밖에 답이 없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일정 정도 공감을 합니다. 아무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책으로 건설사를 살려도 주택을 사갈 수요가 없으면은 그 효과가 없다는 것들이죠. 예. 당장에는 지금 건설사가 이제 힘드니까 거기에 수요를 막 해줘요, 그죠? 예, 자금을 막 지원해줘갖고 아파트를 지어요.
근데 결국 이걸 갖다가 아무도 안 사간다면은, 미분양은 쌓인다면은, 결국은 다시 또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투자 수요를 끌어오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이 동반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왜 필요한가? 현재의 시장은 아시겠지만은 투자자들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꽁꽁 묶어놓은 상황이에요. 실수요자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투자 수요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취득세 3주택부터는 얼마입니까? 3주택부터는 8%, 4주택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주택이 3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를 더 사서 이제 내 채가 됐습니다. 이때 5억짜리 주택이라면은 12%의 취득세, 6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못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수요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주택 매매도 안 되고 쌓여있는 물량들이 적체가 해소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의 생각은 그런 거죠. 야, 도저히 실수요자,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로 대표되는 실수요자만 가지고는 지금 이 건설 경기 불황을 극복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그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그들을 이 시장으로 좀 끌어내야겠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좀 그런 거죠. 투자자들은 이제 이 판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면서 데리고 나오려는 이러한 정책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돈이 없어요. 투자자들이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나마 좀에 남아있던 그 돈들이 작년에 역전세 거치면서 역전세 막는다고 다 틀어넣었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DSR로 묶여있기 때문에, DSR을 보기 때문에, DSR 40%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만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소득 때문에, 내 소득을 보는 DSR 때문에 20억짜리 집이 있어도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빼낼 수 있는 거는 내 소득의 전체 연봉의 6배를 보시면 됩니다. 내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이다. 그러면은 20억짜리 집이 있어도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할 수 있는 거는 3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돈이 없어요. DSR로 묶여 있고 그나마 좀 있던 여유자금들 역전세 막는다고 다 집어였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을 이렇게 좀 이 판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건설 경기의 불황을 갖다가 타개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도 좀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부도 알고 있겠죠. 올해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 감소가 나오는 것들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 입주 물량이 10,000세대 조금 넘는 수준인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쉽게 이 판으로 끌어내려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하반기가 되면은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빠르면은 미국이 올해 3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 이 역시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일단은 건설사를 살리고 건설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니까는 제한적인 완화책 정도는 고민할 수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투자자들 갖다가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양도세도 감면해주는 이러한 적극적인 제스처로 투자자를 이 판으로 끌어들이는데 정부가 과연 선뜻 나설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과연 이제 어떠한 카드를 꺼낼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추측성 기사니까 일단 대책이 나오면은 대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업 종합 지원 대책 요거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